셜록 홈즈 보헤미아 스캔들 제1편 유럽의 위기 시작합니다. 홈즈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잠깐 들러봐야겠군. 어느 날 밤, 정확히 말하자면 1888년 3월 20일 밤, 홈즈의 오랜 친구이자 조수였던 나는 출장 진료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명한 공포의 사건이 해결된 다음 나는 메리 모스턴 양과 결혼을 했다. 결혼한 뒤 나는 홈즈의 하숙집에 나와 그곳으로부터 마차로 10분쯤 떨어진 곳에 병원을 개업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병원 운영은 잘 됐다. 찾아오는 환자들로 날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나는 몇 개월 동안이나 홈즈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내가 탄 마차가 홈즈의 하숙집으로 가는 길목을 막 지나치려 했다. 나는 급히 마부에게 말했다. 이봐! 베이커 거리 221번지로 가세. 예, 나리! 마부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서 달리는 마차의 방향을 돌렸다. 몇 분 후 마차는 그리운 홈즈의 하숙집 앞에 덜컹덜컹 거리며 멈추었고 나는 마차에 앉은 채로 홈즈의 방을 올려다 보았다. 홈즈의 방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그 밝은 창 너머로 파이프를 입에 문 홈즈의 낯익은 모습이 비쳤다. 조급하게 방 안을 걸어 다니는 듯 창에 비쳤던 홈즈의 그림자는 금방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달라진 데가 없군. 나는 싱긋 웃으며 마차에서 내렸다. 그러고는 의뢰인 수십 명이 기대와 불안에 가슴을 죄면서 잡아당겼을 초인종 줄을 내 손에 쥐니 곧 문이 열렸다. 나는 익숙한 계단을 재빨리 올라 홈즈의 방 앞에 섰다. 그러고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홈즈는 한 손을 쳐들며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뿐. 오래간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별로 반가운 빛이 떠오르지 않았고 내가 그와 함께 지낼 때 즐겨 안고 있던 안락한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홈즈와 함께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생활을 같이 해왔던 나는 조금 더 언짢지 않았다. 홈즈라는 남자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일지라도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윽고 홈즈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담뱃값을 내밀더니 방 구석에서 스카치 위스키와 유리컵을 들고 왔다. 그러고는 나에게 권했을 뿐 홈즈 자신은 마실 생각도 않고 방 한 귀퉁이에 우뚝 선 채 나를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왓슨, 자네는 결혼에 성공한 모양이군. 불쑥 내뱉은 홈즈의 말에 나는 자넨 그걸 어떻게 알지? 하고 되물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첫째, 자네의 혈색이 몹시 좋아졌네. 체중도 3.5kg이나 불었군 그래. 그렇지 왓슨? 아니 3.25kg일세. 내가 다소 과하게 부정하자 홈즈는 짐짓 퉁명스럽게 받아 넘겼다. 약간 틀렸을 뿐이야. 약간. 그리고 지금 자넨 출장 진료를 갔다 돌아오는 길인가 보고요, 왓슨. 개업의 노릇도 꽤 힘들지? 홈즈는 내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하게 물었다. 하지만 여유 있는 홈즈의 태도와는 달리 나는 몹시 당황했다. 잠깐 홈즈, 난 자네에게 개업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텐데. 통제를 받지 않았어도 다 알 수밖에 없지. 자네 자체가 통지서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잠자코 홈즈를 바라봤다. 그만한 것을 몰라서 어떡하나. 그리고 말이 난 김에 자네에게 한마디 충고해두겠네.
지금 자네가 부리는 한여를 당장 해고하게. 빠를수록 좋아. 게으름뱅이인데다 일을 너무 거칠게 해. 뭐라고? 자네 혹시 나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온 적 있나? 그까짓 걸 알려고 자네 집까지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한 걸세. 자네가 지금 신은 구두 사흘 전에 비에 흠뻑 젖어 있지. 자넨 그걸 하녀에게 말끔히 닦아놓으라고 일렀겠지. 그런데 런던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인 네 집 중년 여인은 흙을 털려고 부지깽이 같은 것으로 쓱쓱 긁었지. 덕분에 뒤꿈치와 옆쪽에 보기 싫은 상처가 났어. 그러고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 바로 옆에 놓아두어 가죽이 이렇게 보기 흉하게 발라해버린 거야. 홈즈는 나의 왼쪽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다. 홈즈의 손길을 따라 구두를 내려다본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왼쪽 구두는 내가 보기에도 몹시 흉했다. 그럼 내가 왕진을 다녀오는 길이란 건 어떻게 알았나? 자네 몸에서 요오드 포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네. 그뿐인 줄 아나? 이것 봐 왓슨. 자네 안주머니에 청진기가 들어있지 않나? 이만한 걸 몰라서야 어디 탐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 여전히 솜씨 있는 추리라고 말하고 싶네만 설명을 듣고 보니 어쩐지 내가 우스꽝스럽군. 두 눈 부릅뜨고 조금만 머리 쓰면 이내 알 수 있을 텐데 번번이 자네 뒷점만 치고 있단 말이야. 이래봐도 시력이라면 남에게 쥐지 않는다고 자부하는데. 그건 말일세. 홈즈는 드의양양한 얼굴로 왓슨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넨 그저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틀렸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 관찰해야 한단 말일세. 한 가지만 시험을 해보겠는데 여태 자네가 이 집 계단을 몇 번쯤 오르려내렸을까? 아마 1000번 가까이 오르내렸을걸. 그럼 계단이 몇 개 되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계단이 몇 개냐고?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을걸. 글쎄, 한 20개쯤? 그것 보게 자넨 틀렸어. 그럼 자넨 계단이 몇 개나 있는지 기억하나? 물론이지. 17개일세. 아, 정말 자네 꼭 목수 같군 그래. 용케도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아, 난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낙담할 건 없네. 지금부터라도 온갖 사물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쌓게.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네.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기억해두면 언젠간 반드시 도움이 되게 마련이지. 그러고 보니 자넨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무심히 보아야 넘기는 하찮은 것에서 단서를 얻어 커다란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군. 내 말에 홈즈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닐세. 한번 읽어보게. 홈즈는 책상 서랍에서 분홍빛의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까 우편으로 왔네. 큰 소리로 읽어보게. 봉투에는 날짜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커다란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님, 오늘 밤 7시 45분에 한 남자가 당신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틀림없이 그 시각에 댁에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방문자는 사정이 있어서 복면을 쓰고 있을 텐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흥미를 느끼면서 말했다. 꽤 거만한 투군 그래. 게다가 의뢰인이 복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것도 색다르고. 도대체 무슨 용건일까? 홈즈는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수손을 비비며 말했다. 나로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를 않네. 그러나
이 봉투와 편지지를 보면 찾아오는 사람의 신분은 대강 알 수 있네. 홈즈, 이 편지지는 아주 고급이군. 이거라면 20장에 반 크라운은 하겠지? 편지지치곤 꽤 빳빳하군 그래. 나는 홈즈가 하는 식으로 종이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세밀히 살폈다. 자네도 역시 종이에 대해 마음을 쓰는군. 나도 제일 먼저 그것부터 조사해 보았네. 그 결과 이 편지지는 영국제가 아니란 것을 알았네. 홈즈는 종이를 가스등에 비춰보면서 이걸 보게. 여기에 무늬가 들어있네. 이 G, 다음이 P, 그리고 마지막이 GT야. 왓슨, 이 글자들이 뭘 뜻한다고 생각하나? 하고 물었다. 제지회사 이름의 머리 글자가 아닐까? 그게 아니야. GT는 독일어의 약자로 회사를 뜻하고 P는 종이를 뜻하는 말이 있어. 이 G가 좀 어렵지. 이건 일단 지명사전의 신세를 지기로 하세. 홈즈는 책장에서 갈색 표지로 꾸며진 두꺼운 사전을 뽑아 재빨리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 여기 있다. 칼스바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보헤미아국의 도시로 유리공업이 왕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홈즈, 그렇다면 이 편지지는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보헤미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지? 그래, 맞았어. 물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독일인이야. 매끄럽지 못하지만 요점만은 뚜렷한 이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은 독일 사람들 뿐이거든. 그런데 왜 복면을 쓰고 온다는 걸까? 그 까닭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옳지. 호랑이도 제 바람에 온다다. 장본인이 나타났나 보군. 하며 창밖을 가리켰다. 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윽고 마차가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에 이어 초인종이 울렸다. 오늘 북면의 의뢰인이 타고 온 마차는 쌍두마차야. 자네가 타고 다니는 말 한마디가 끄는 마차보다 훨씬 고급이지. 홈즈는 성큼성큼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두 마리 모두 훌륭한 말이군. 한 마리에 적어도 150기니는 나가겠는데. 왓슨, 이 사건이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사례만은 뜨득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군. 가난한 의사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네. 자네의 일에 방해가 될 테니까. 그런 소리 말게. 위대한 인물은 전속 기록자가 옆에 있어 주어야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홈즈는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복면의 의뢰인이 내가 옆에 있는 게 싫다고 한다면? 그런 소린 절대로 못하도록 하겠네. 자넨 내 전속 기록자인 동시에 우수한 조수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나는 마음을 돌리고 다시 주저앉았다. 묵직한 발소리가 계단 17개를 올라 차츰 가까이 왔다. 마침내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딱 멈추고 곧이어 노크 소리가 났다. 예, 들어오십시오. 홈즈의 대답에 벌컥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건장한 몸집에 위험 있는 얼굴을 한 남자였다. 입은 옷 또한 무척 화려했다. 위도트 소매와 깃 가장자리에 값진 아스트라칸의 모피가 달려 있었으며 어깨에 걸친 청색 망토와 안감은 눈에 확 띄는 노란 비단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메랄드로 장식된 브로치로 망토의 양쪽 깃을 여미고 있었다. 정강이 중간쯤까지 올라오는 부츠는 얼굴이 비칠 만큼 잘 닦여 있었고 끝부분은 포근해 보이는 다갈색 모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모든 호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은 한껏 차려입은 졸부 같았다. 하지만 그 사나이에게서 가장 색다른 것은 편지로도 이미 알렸지만 얼굴의 위쪽 반을 덮은 복면이었다. 새까만 복면 사이로 파랗고 날카로운 눈초리가
이쪽을 살피듯 지켜보고 있었다. 복면의 방문객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두툼한 입술을 떨면서 편지는 보셨나요? 하고 약간 쉰소리로 물었다. 예. 홈즈는 먼저 자기소개를 한 다음 나를 조수로 소개했다. 복면 아래 보이는 손님의 뺨이 움직였다.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가 재촉하듯 말했다. 복면의 의뢰인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난 보헤미아 왕국의 귀족 폰 크람 백작입니다. 홈즈 씨, 여기 계신 당신의 조수 왓슨 씨는 신용할 만한 사람입니까? 될 수 있으면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잠자코 의자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홈즈는 재빨리 내 손목을 붙잡아 앉히며 왓슨 씨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백작은 어깨를 들썩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럼 먼저 당신의 두 분께서 약속해줘야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털어놓는 비밀을 무슨 일 있어도 2년간 지켜주셔야 합니다. 2년 뒤라면 비록 비밀이 새어나가더라도 그때는 이 사실로 하여금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일은 없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홈즈와 나는 백작의 어마어마한 말투에 어리둥절했지만 약속합니다 하고 순수히 대답했다. 그 다음엔 이 복면에 대해서인데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면을 쓰고 있는 것은 어느 지체 높은 분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자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신이 말씀하신 이름이 가짜라는 것도. 아니 그걸 어떻게... 복면 뒤에서 파란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백작은 흠칫 몸을 떨었다. 잠시 후 그는 흐트러졌던 숨결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보헤미아 왕국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만일 지금 그 재난의 싹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왕국은 물론... 손님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홈즈가 말했다. 보헤미아 왕국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해온 오름슈타인가가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지요. 당신은 내가 말하려는 걸 모두 알고 있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스파이? 복면의 의뢰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는 사례탐정의 얼굴을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유럽 안에 벌어지는 일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시 따위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폐하. 뭐라고? 복면의 손님은 의자에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갑자기 홈즈를 향해 똑바로 서서 복면을 잡아뜯어 팽개쳤다. 복면 밑에서 하얗게 질린 그러나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흥분으로 입술을 떨며 소리치듯 말했다. 홈즈, 자네 말이 맞네. 자넨 내 정체를 꿰뚫어 보았군. 내가 바로 보헤미아 왕국의 국왕일세. 홈즈는 침착하게 방바닥에 떨어진 복면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한눈에 당신의 국왕 폐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태생이 이 고귀한 분은 아무리 교모하게 변장을 해도 자연히 그 위엄이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홈즈는 드물게 아첨했다. 그러고는 국왕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폐하, 어찌하여 폐하께서 고귀한 신분을 감추고 홀로 이 누추한 곳에 행차하셨습니까? 폐하를 모시는 신하 중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물론 정치상의 문제라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몇 있지. 그러나 이번 일은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네. 만일 이 일이 내 반대파들에게 알려졌다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우리 집안도 망하고 마네. 그래서 아무도 몰래 혼자 자네를 찾아온 걸세. 홈즈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보헤미아 국왕은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나는 바르샤바에서 얼마 동안 머무른 적이 있네. 그때 바르샤바의 한 극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는 아이린 애들러와 알게 되었네. 홈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왓슨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왓슨, 이명사전을 좀 찾아봐 주게. 나는 책장에서 인명사전을 뽑아 해당되는 페이지를 펼쳐서 홈즈에게 건네주었다. 홈즈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과연 아이린 애들러라고 나와 있군 하고 중얼거리더니 커다란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1858년 미국 뉴저지주 태생 알토 가수 스칼렛 오페라단 출연 바르샤바 제실 극장 전속 프리마돈나. 홈즈는 문득 읽기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서 국왕폐하의 눈에 띄었겠군. 그리고 은퇴 그 후 런던으로 이주라. 그 뒤 폐하께서는 이 아이린 애들러와 계속 사귀셨군요. 그동안 이 여가수에게 세상에 공표되면 곤란한 편지 같은 것을 여러 통 보내셨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인생을 지더라서라도 그것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자네가 말한 그대로일세.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있나? 홈즈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래, 폐하께서는 그 여가수와 비밀리에 결혼하셨겠군. 왕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하고 물었다. 무슨 소린가? 그 여자는 그걸 바랐는지 모르지만 난 결혼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그럼 장례를 보장하는 무슨 증거문서나 사인이라도 주셨습니까? 그런 것도 주지 않았네. 그럼 폐하께서 그 여가수와 사귀는 동안 그녀에게 남기신 게 있다면 폐하께서 직접 쓰신 편지뿐이겠군요. 국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 그런 일로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모면할 길이 있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편지를 들고 나와 돈이나 왕비 자리를 요구해 오면 가짜라고 버티십시오. 필적은 속일 수 없는 게 아닌가. 누가 가짜로 썼다고 버티신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것이 내 전용 조율을 사용했거든. 궁전한 서재에 도둑맞은 것이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니, 내 봉인이 찍혀있네. 봉인증 위조하는 건 마음만 먹으면 무척 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난 그 여자에게 사진을 주고 말았다네. 폐하, 사진이라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그건 나하고 그 여자 단둘이서 찍은 사진이야. 게다가 내 서명이 들어있네. 서명이 들어있다. 게다가 두 분이 함께. 폐하께서 조금 경솔하셨군요. 난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어. 미쳐 있었던 거야. 그 무렵 난 아직 황태자로 겨우 25이었네. 철이 없었지. 지금은 꽤 후회하고 있네. 후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심 앞이 사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돈의 힘으로도 안 될까요? 그 방법도 써봤네. 그런데 그 여인은 세계의 돈을 모두 긁어 모아 그 절반쯤 준다 해도 절대로 그 사진과는 바꾸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네. 돈의 힘으로 안 된다면 스파이를 고용해서 훔쳐내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도 해봤네. 한 번은 바르샤바에서 제일 가는 소매치기를 매수해 그녀의 집을 구석구석 뒤지게 했지.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 집안에는 절대로 없는 거야.
자기 솜씨로 못 찾아낼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여행 중에 2차례나 그 여자의 트렁크와 핸드백 가로채게 해서 철저히 조사해봤네. 하지만 역시 여탕이었어. 오히려 그 소매치기에게 내 금시계를 소매치기 당했을 뿐이야. 홈즈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참으로 흥미있는 사건입니다 라며 구강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자네에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겐 중대한 문제일세. 실례했습니다. 그래, 아이린 네들러는 그 사진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설마 그것을 믿기로 왕비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이세. 그 여자도 그러한 요구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파멸시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요? 난 얼마 후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네. 상대는 스칸디나비아 왕의 왕녀인 그로칠드 로즈만 폰 작세 맨딩겐이라네. 그 얘긴 들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스칸디나비아 왕가는 가풍이 엄격하기로 유명하지. 그로칠드 왕녀도 남달리 기품이 있는 여성으로, 만일 내가 황태자 시절 여가수와 사귀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로 정중하게 혼담을 거절해 올 걸세. 알았습니다. 아이린 네들러는 그 혼담을 어디에서든지 듣고 폐하를 협박하고 있군요. 맞네. 그 여자는 나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그로칠드 왕녀에게 보내겠다는 거야. 화가 나서 한번 해보는 예스러운 협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홈즈, 자넨 그 여자를 몰라.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러다 한번 토라지면 얼마나 싸늘하고 매몰찬지를. 그녀라면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꼭 해내고 말 걸세. 그 사진은 벌써 스칸디나비아 왕가로 보내진 게 아닐까요? 그럴 리는 없네. 어째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무슨 그럴만한... 왕녀의 약혼이 정식으로 발표되는 날 보내겠다고 그녀가 편지로 경고해 왔거든. 그녀는 틀림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할 걸세. 그래, 약혼 발표는 언제입니까? 이번 월요일이네. 그때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홈즈는 태평했다. 그럼 즉각 조사에 잡수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동안 런던에 머무르시겠지요? 물론이세. 아까 말한 이름으로 레넘 호텔에 묵고 있네. 혹시 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의 진행 사항은 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난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네. 괴로운 일이야. 황소합니다. 전 조사 비용 쪽이 걱정인데. 미라하다면 내 수표장을 맡기겠네. 현금이 좋다면 지금 가진 걸 모두 내놓고 그 사진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난 내 왕국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을 걸세. 국왕은 외투 밑에서 유피로 만든 지갑을 꺼내더니 탁자 위에 금화와 지폐를 쏟아놓았다. 모두 1만 파운드는 될 걸세. 이걸 조사비용의 일부로 써주게. 고맙습니다. 홈즈는 흩어진 금화와 지폐를 모아 잘 간수하면서 아이린 네들러가 사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세인트 존스, 우드우, 서펜다인 거리에 불이온이 별장이세. 왕은 주소록을 꺼내보지도 않고 줄줄 대답했다. 홈즈는 자기 수첩에 그 주소를 적어 넣더니 폐하께서 여쭤본다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드는 사진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세로 16.5cm, 가로 12cm일세. 그럼 곧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즈는 머리를 깊이 숙여 국왕을 배웅했다. 국왕을 태운 쌍두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홈즈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왓슨, 나 잠깐 조사할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네.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와주지 않겠나?
그럼 부인에게 안부 전해주게.